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법조계의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그야말로 판도를 완전히 바꿔넣을 정말 중요한 소식을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이라운드에서 제공한 독일 변호사협회, 즉 DAV의 획기적인 성명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솔직히 그동안 AI 도입을 망설이셨던 법률 전문가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오늘 이 해설이 가뭄의 반비 같은 아주 속 시원한 해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가장 큰 방안의 코끼리 같은 딜레마가 바로 이거일 겁니다. AI를 쓰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그 중요한 비밀 유지 특권이 깨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장벽이거든요. 오늘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 확실한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로 현대 로펌의 딜레마를 짚어보고요. 이어서 직업상 비밀유지 장벽, DAV 성명서의 돌파구, 구체적인 AI 컴플라이언스 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철 혁신 수용까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현대 로펌의 딜레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로펌들이 직면한 압박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데이터 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업계 전반에 걸쳐 숙련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법률 문제 자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병목 현상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로펌들 입장에서는 방대한 리서치나 분석, 텍스트 작성 같은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AI 솔루션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등 떠밀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직업상 비밀 유지 장벽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AI를 두려워했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갈등과 두려움의 근원, 바로 독일 형법 제203조입니다. 변호사의 기밀 유지 의무를 엄청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잖아요. 법률 전문가로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 다들 이러셨을 거예요. 아니, AI가 실수해서 민감한 데이터 유출되면 내 면허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형사처벌에 누가 받아? 이런 걱정들. 지극히 당연하고 100% 합리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DAV 성명서의 돌파구, 드디어 법적 확실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독일 변호사협회, 즉 DAV가 마침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로펌에서 AI를 사용하는 게 단순히 가능하다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이고 계약적인 보호 조치만 제대로 준수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성명서 제32, 2025호. 이거 진짜 엄청난 쾌거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클라우드나 AI 도입에 대한 수많은 불확실성들을 아주 말끔하게 날려버리고 업계에 완전한 법적 확실성을 쥐어준 거죠. 네 번째 섹션, AI 컴플라이언스 규칙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룰을 파헤쳐보죠. 안전한 방식과 위험한 방식.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인간의 접근 여부예요. 만약 인간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에 접근할 수 없고 오직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된 처리만 이루어진다? 이건 형법 제203조에서 말하는 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무죄,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평가나 검토가 개입돼서 평문을 누군가 직접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정보 누설 위험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AI나 클라우드 제공 업체에게도 형법 제203조에 따른 엄격한 의무를 지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법자들도 시대의 흐름을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연방 변호사법 제43(2조를 보면 AI를 포항해서 외부 기술 서비스 제공자를 사용하는 걸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붙긴 하죠. 제공자가 계약을 통해서 기밀 유지 의무를 확고하게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꼼꼼하게 제대로 된 계약만 맺어둔다면 법은 절대 기술 혁신을 막아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안전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필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전송이 기술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해야 합니다. 둘째, DPA 같은 데이터 처리 계약을 통해서 계약상 기밀 유지 의무를 명확하게 쾅쾅 박아둬야 하고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특정 개인에게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순수하게 기술적이고 일시적인 데이터 처리만 이루어져야 해요.
이 세 가지만 딱 맞아떨어지면 전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클라우드 AI 사용은 완벽하게 정당화됩니다. 현장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럼 AI 쓸 때마다 의뢰인한테 일일이 다 허락받고 알려야 되나요?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적인 통지 의무는 아주 특정한 상황, 딱 한 가지에서만 발생해요. AI가 단순한 문서 요약 같은 보조 역할을 넘어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적 평가를 내리거나 의뢰인 문서의 핵심 컨텐츠를 형성할 때 그때만 알리면 됩니다. 이 정확한 기준선만 알고 계셔도 평소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섹션, 디지털 혁신 수용입니다. 우리 로펌들의 미래 생존에 관한 이야기죠. DAV 성명서에 아주 묵직하고 뼈 때리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기록하는 자는 최신 시스템을 법률을 준수하며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동안 막연한 불안감에 떨고 있던 우리 법조계에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안심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좋은 도구를 고르고 그 절차를 잘 문서화해 두기만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한 영역에 있는 겁니다. 사실 입법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멀지 않은 미래에 AI 시스템이 현대 로펌의 기본 표준 장비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제 기술의 혁신과 엄격한 전문 법률은 더 이상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출처인 페일하운드 같은 특화된 AI 도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구들은 방금 우리가 짚어본 그 까다롭고 엄격한 기술적, 계약적 요건들을 애초에 완벽하게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불확실성 때문에 질에 겁먹고 혁신을 멈출 게 아니라 DAV의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판 삼아서 역동적인 미래로 쭉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확립된 이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무기 삼아서 로펌의 경쟁력을 다음 단계로 훌쩍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낡고 막연한 불확실성 속에 갇혀서 남들 다 하는 혁신을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지만 글쎄요, 미래로 가는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